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반응형 웹 디자인과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CSS를 이용을 하면 웹 문서 안에서 요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응형 웹 디자인 개념까지 넣어서 웹 문서를 만드는 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접속하는 화면 크기에 따라서 웹 요소들을 이리저리 배치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로 나온 개념이 그리드 레이아웃입니다.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이 용어는 CSS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출판물이나 신문 같은 기존의 편집 시스템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화면을 여러 개의 칼럼, 이렇게 세로로 보이시죠? 이 여러 개의 칼럼으로 나눠 놓고 칼럼별로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이지스 퍼블리싱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화면을 12개의 칼럼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제목 부분은 12개의 칼럼을 차지를 하고 그다음에 왼쪽 그림 있는 부분은 6개의 칼럼, 오른쪽 그림 있는 부분은 6개의 칼럼.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조화로운 화면을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화면을 반으로 줄일 경우에는 6개의 칼럼씩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화면을 규칙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레이아웃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드 레이아웃 개념을 이용을 하면 반응형 웹 디자인을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CSS에서도 이 그리드 레이아웃 개념을 도입을 해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플렉스박스 레이아웃과 CSS 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표준입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은 수평 방향이나 수직 방향 중에 한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를 배치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CSS 그리드 레이아웃은 마치 레고 블록을 끼워 맞추듯이 요소를 수평이나 수직이나 어느 곳에서든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리드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 각 웹 요소를 플렉스박스라고 부릅니다. 그 플렉스박스를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인데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적용할 대상을 플렉스 컨테이너라고 해서 그 전체를 컨테이너로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플렉스박스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웹 요소를 배치를 하는 것인데 각각의 웹 요소를 플렉스 항목이라고 부릅니다. 플렉스 항목 또는 플렉스 박스라고 부르고요. 플렉스 항목들을 배치하는 기준이 되는 방향을 주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로 방향, 이것을 주축으로 사용을 합니다. 가로 방향의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 나갑니다. 이 왼쪽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주축의 시작점이라고 하고요. 끝나는 점을 주축의 끝점이라고 합니다. 주축이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 배치하고 다시 내려오는 방향, 이것을 교차축이라고 합니다. 주축과 수직으로 교차해서 진행하는 방향을 교차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축이 가로 방향이라고 했을 때 교차축은 세로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일단 플렉스 컨테이너로 감싸주고 그 안에 플렉스 항목을 배치를 하는데 주축을 기준으로 해서 주축의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배치를 하고 끝점에 다다르면 교차축의 시작점에서부터 배치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컨테이너를 지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지금 6개의 까만색 상자를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상자를 감싸는 이 회색 상자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6개의 div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 부분을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을 할 거예요.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을 할 때 사용하는 속성은 디스플레이 속성입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요. 플렉스 컨테이너를 지정할 때도 디스플레이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플렉스라고 지정을 하면 이 부분이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이 됩니다. 저장을 해볼까요? 바로 가로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플렉스 컨테이너로 지정을 하면 주축의 기본 값이 가로가 돼요. 그리고 속성 중에 플렉스 디렉션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면 기본 축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플렉스 항목들의 배치 방법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소스에 나열된 이 웹 요소의 순서대로 배치가 되는데 이것을 역순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번부터 6번까지 소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역순으로 6번부터 1번 순으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주축을 가로로 사용하겠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순서는 1번부터 6번 소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다가 리버스를 붙이면 주축은 가로로 사용을 하는데 역순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또는 나는 주축을 로우가 아니라 칼럼, 세로로 사용을 하겠다. 순서대로 배치를 해달라. 아니면 여기다가 리버스를 붙이면 주축을 세로로 사용을 하는데 배치할 때 방향은 역순, 6번부터 1번 순으로 배치를 해달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본값을 그냥 로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 이런 식으로 해서 주축을 지정하거나 배치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속성 플렉스 랩이라는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렉스 랩이라는 거는 줄을 바꾸는 속성인데요. 크기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컨테이너 너비 안에 웹 요소가 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플렉스 랩이라는 것은 줄을 바꾸는 요소인데 기본값은 줄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no 랩이라 그래서 줄을 바꾸지 않는 게 기본값입니다. 컨테이너 크기를 벗어나더라도 그냥 이 웹 요소가 넘치게끔 다 표시가 되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랩이라고 하게 되면 이 너비값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동으로 줄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가로로 표시되는 게 주축이었고요. 이 주축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교차축을 따라서 밑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요. 리버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리버스라는 건 뭐냐면 역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교차축의 끝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교차축에서 밑에서부터 시작점 방향을 향해서 올라가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도록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서 자주 사용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플렉스박스의 배치 방법을 결정하는 justify 컨텐츠 속성입니다. justify 컨텐츠 속성인데 여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이 많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플렉스 스타트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플렉스 컨테이너에서 시작 부분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왼쪽 시작 부분, 주축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례차례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end라고 바꾸게 되면 주축의 끝점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끝에 가서 붙겠죠. 그래서 가운데에다 배치가 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정렬이 돼요. 재미있는 것은 스페이스 비트윈입니다. 스페이스 비트윈이라고 하게 되면 양쪽 끝에 부분의 요소를 컨테이너 끝부분 시작점과
끝점에다 바짝 붙이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가운데 배치를 해줍니다. 이때 각 요소 사이의 여백은 자동으로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그 나머지 여백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between 말고 space around라고 하게 되면 각 요소 간의 여백을 다 똑같이 띄워줍니다. 시작점과 끝점에 바짝 붙이지 않고요. 1이라는 요소 주변의 여백과 2라는 요소 주변의 여백을 똑같이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1 왼쪽에도 적당한 여백이 남고요. 4의 오른쪽에도 똑같이 여백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4의 왼쪽 여백과 4의 오른쪽 여백이 똑같아요. 3의 왼쪽 여백과 3의 오른쪽 여백이 똑같고요. 그래서 이 각 요소의 왼쪽 오른쪽 마진값이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플렉스박스 컨테이너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넣어준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justify 컨텐츠를 이용을 하면 주축에서 플렉스박스의 정렬 방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축의 정렬 방법을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차축의 정렬 방법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속성이 align items예요. align items는 교차축의 정렬 방법을 지정하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은 flex start, 그러니까 교차축의 시작점에다 맞춰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점에 맞춰서 정렬할 수도 있겠죠. flex end라고 하면 교차축의 끝점에 맞춰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교차축 중앙에다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교차축의 중앙에 맞춰서 정렬을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글자 있죠. 글자의 기준선에 맞추고 싶다. 일부러 글자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글자 기준선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 크기에서 글자 기준선에 맞춰서 정렬이 됩니다.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차축에서는 스트레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치라고 하게 되면 교차축에 가득 차게 늘려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align items가 한 줄일 때 교차축 정렬 방법을 지정한 거였다면 여러 줄일 때 교차축 정렬 방법은 align 컨텐츠를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 값은 flex start는 교차축의 시작점에서부터 정렬을 하고요. flex end는 교차축의 끝점에서부터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center는 교차축의 중앙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space between 이렇게 하면 양쪽 끝부분, 교차축의 시작점과 끝부분에 배치를 하고 만약에 나머지 요소들이 있다면 가운데 똑같은 여백을 두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space around라고 하면 시작점과 끝점 부분에 똑같은 여백을 두고 배치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justify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속성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stretch라고 하게 되면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한 줄로 배치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교차축의 정렬 방법을 align items 속성을 사용을 하고요. 여러 줄로 배치하게 되었을 경우에 교차축의 정렬 방법은 align content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에 대해서는 제 책에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책에서 다 설명을 드리질 못했거든요. 혹시 더 많은 참고 자료를 보고 싶다면 모질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 사이트인 MDN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웹 표준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 여러 가지 튜토리얼이나 레퍼런스를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주소는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혹시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속성들에 대해서 더 연습해 보고 싶다면 게임처럼
플렉스박스 레이아웃 속성을 연습해 볼 수 있는 사이트 두 군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이 알려져 있는 플렉스박스 프로기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곳이 원래 영문 사이트인데 오늘 보니까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네요. 이 주소도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 속성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24개의 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맞출 때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박스 디펜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여기는 한글은 제공되지 않는데 영어 단어가 간단해서 웬만하면 읽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은 플렉스박스 레이아웃이 무엇이고 어떠한 속성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